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는요. 마일리지처럼 취업 스펙도 똘똘하게 쌓고 또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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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록과 김제트가 함께합니다. 두 분은 오늘 초면이시죠? 맞습니다. 네, 친해지길 바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마디 해주시죠.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쿼카상을 좋아합니다.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 쿼카.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약간 저는 마멋상에 비슷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무슨 상이요? 마맛이요? 마멋. 마멋? 마멋이라고 또 피디님이 여기 있는데.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마멋이라는 마멋상이 네. 있는데 네. 쿼카상에 좀 더 근접하셔서 쿼카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머. 쿼카가 뭐죠, 네. 근데? 쿼카상? 라는 동물이 네, 있습니다. 네, 쿼카 되게 찾아볼게요. 유명하고, 네, 굉장히 호감인 동물이에요. 아, 요즘 진짜요? 핫해요. 네. 오, 네, 요즘 캐릭터도 많고. 판다인가요? 네. 아니요, 쿼카요, 쿼카. 네, 한번 오늘 끝나고 검색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덕담 한마디. 아, 네. 배우 누구 닮았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름을 알아서 건쌤께 말씀 따로 드릴게요. 근데 배우 닮으셨어요. 네. 배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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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훌륭합니다. 칭찬. 네네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수연쌤이 지난 시간에 출연을 하셔서 닉네임을 김제트로 픽을 하셨거든요. 이 김제트 닉네임 어떠세요? 잘 지은 것 같으세요? 제가 근데 이거를 얘기를 듣고 왔어요. 네. 근데 그 김제트라는 그 가제트보다는 네. 거기 이제 나오는 조카. 조카요. 가제트의 이제 그 가제트의 어린 조카인가요? 조카가 네퓨 있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름이 네퓨죠. 네. 네퓨. 이름이 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거기 양갈래 머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찾아봤는데 진짜 똑같습니다. 오, 어떠세요? 모르시죠, 일단. 모르고 근데 쿼카 닮았나요? 그 친구도? 쿼카상인가요? 쿼카상입니다. 쿼카. 그럼 좋은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에서 자, 오늘 스펙 수사대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건설록과 김제트에게 스펙을 평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 스펙 수사대에 고민 사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한민국 독보적 1위의 취업 카페 독취사에 들어가셔서 독취사 Q&A 스펙 평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펙 수사대가 성심성의껏 취업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스펙 수사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은행원 되고 싶은 사람 여기 모여라. 네, 오늘 스펙 수사대에서는요. 은행원을 꿈꾸고 있는 취준생의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스펙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스펙 내역서 은행 준비 취준생 남자 따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이디는 권주골님이시고요. 나이는 만 24세, 4학년 1학기 재학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학교는 직어국, 이게 지방 거점 국립대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뭐 충남대, 충북대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전공은 경영학부, 그리고 복수 전공은 빅데이터를 하셨어요. 학점은 4.5점 만점에 4.35점. 아직 이제 재학 중이시기 때문에 18학점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그래도 뭐 많이 이렇게 변동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자격증은 신용분석사, SQLD, ADSP, 대외활동,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삼성생명 금융인성교실, IBK 멘토링, 어학 점수 4년 전에 825점, 아마 토익을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하고 싶은 말, 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오픽 IH, 토익은 900 플러스 900점 이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앞으로 NCS 준비에만 치중하면 될까요? 인턴이 꼭 필요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은행 취업을 희망을 하는 대학교 4학년생 권주꿀님의 사연을 만나봤는데 먼저 이분 어떤 분인지 추리를 해볼까요? 저는 이제 건축꿀의 꿀이 꿀반다의 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꿀일까요? 일단은 달달하게 음. 계획을 잘 세운 계획을 잘 세운, 달달하게 계획을 잘 세운.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네. 이제 MBTI로 따지면 이제 네. 극 J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J세요? J입니다. 네. 저는 P인데 이렇게 그래도 또 착실하게 살아온 P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P는 네. 아까 잠깐 듣기로는 막판에 그렇게 몰아서 네.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착실한 건가요? 착실하게 이분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벼락치기로 하는. 아, 네. 기승전결이 네. 확실히 네. 있는. 네네네. 아, 뭐 근데 기승전결도 네. 좋고 뭐가 됐던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저는 사실 J가 됐던 P가 됐던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네.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명확히 아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네. 본인이 부족한 게 어학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격증 취득하는 내용들도 확실히 은행권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 네. 그런 것들 위주로 했고 특히나 학점 관리를 굉장히 우수하게 했다? 예. 이런 것들도 사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후한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고 그리고 본인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도 알고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제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권셜록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아직 졸업을 이제 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뭐 복수 전공이라든지 홍보대사라든지 모두 좀 금융권 베이스로 굉장히 착실하게 준비를 해 오신 걸로 봐서 굉장히 성실한 분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어학 성적이 아직은 없기는 하지만 뭐 원래 이제 졸업 막 전에 이제 4학년 1, 2학기 정도의 성적을 이제 취득을 하시는 게 좀 일반적이니까 만료되는 시기상. 네. 그래서 저도 좀 다 계획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J인 것 같은데. 저도 J여가지고 J인 것 같아요. 아, 이 J들 사이에서 외로운 P. 저는 아니에요. 이분 P일 수도 있어요. 자, 이분 그런데 빅데이터를 복수 전공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스펙수사대에서 빅데이터를 복수 전공하신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요즘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 빅데이터 복수 전공이 좀 인기가 있나요? 일단은 저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생겨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근데 그거를 선택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자체만으로도 취업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좀 퀘스천 마크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컴공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냥 문돌이가 빅데이터를 공부함으로써 이과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할 겁니다. 네. 대표적인 예시로 자신이 이제 지원할 때 교과목을 적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내가 이런 전공을 습득했어요. 근데 이거 단순히 회계적인 지식만을 어필하기보다는 내가 데이터적인 지식도 분명히 갖고 있어요라고 어필하면은 우대사항에 분명히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극강점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과생이기 때문에 특히 이 빅데이터 복전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 네, 저도 좀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경영정보학과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복전으로 이런 이론 지식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쌓으실 수 있다면 이후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든지 면접에 좀 활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격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분이 신용분석사, SQLD, ADSP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을 했거든요. 먼저 은행권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보통 어떤 자격증을 주로 준비를 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직무를 어떤 걸로 가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제 신용분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신 심사에 관련된 일, 그러니까 굳이 치자면은 기업 금융 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보통 취득을 하고요. 네. 개인 금융이라든지 PB, WM 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은 이제 자산관리운용사 이런 것들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신용분석사를 통해서 여신 심사 기초를 취득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 밖에도 사실은 뭐 정책이 뭐 IT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것도 취득하실 거고 아니면 또 데이터 분석가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외환 전문역 이런 것들도 취득을 하시는데 네. 이 자격증들 중에서는 사실은 신용분석사나 SQLD나 ADSP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굉장히 잘 갖춘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자격증들은 우대사항이 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것들은 대부분의 은행들에서 진짜 대놓고 이거 가점 줍니다라고 하는 우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명확히 어떤 게 가점인지를 알고 그런 관련된 가점 전용 자격증들을 취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요. 뭐 ADSP라든지 SQLD를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모르실까 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QLD는 SQL 다루는 거에 대해서 간단한 기초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DSP는 말 그대로 ADP라는 이제 전문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보다 좀 한 단계 아래 그러니까 데이터 준 분석 전문가 이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건설록이 보기에 이분이 이제 세 가지 그 자격증을 따셨는데 유독 나는 이게 눈이 간다 하는 거 하나만 찝어보자면 어떤 게 눈이 가시나요? 저는 이제 무조건 신용분석사인 것 같습니다. 오. 이 신용분석사는 사실은 제 이제 주위에 아직도 은행을 다니시는 많은 분들
그 과장급들의 분들 중에서도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일을 하느라고 공부를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만큼 자격증의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심사부에 들어가서 여신 심사를 할 때가 많고 그 이후에는 여신 심사역 자격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어떤 기업체의 평가라든지 신용평가 제도에 뭔가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스토리 라인을 풀어갈지를 알고 있는 친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신용평가라든지 기업금융이라든지 이런 얘기로 자신의 그런 어떻게 보면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리고 또 거기다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회계 공부라든지 아니면 재무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스토리 라인을 탄탄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아주 잘 선택한 길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제트가 보기에는 이거 정말 잘 땄다 하는 자격증 뭐가 있나요? 네, 일단 앞에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ADSP 자격증 잘 취득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좀 준 자격증이라고 하셨잖아요. ADP를 따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기도 하고 하니까 ADSP 같은 좀 기본적인 자격증을 미리 잘 취득을 하셨다. 뭐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기도 했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자격증 미리 취득하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도 은행권 취업에 이런 자격증들이 도움이 됩니까? 네, 그럼요. 이 자격 사항들이 아무래도 이력서에 이제 기입을 하셨을 때 당연히 플러스 점수가 될 뿐더러 네. 저희가 이제 직접 면접에 갔을 때에도 내가 학창 시절부터 이런 금융 지식들을 쌓아오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어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고 정말 내가 금융권을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다라는 뉘앙스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플러스 점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서류는 프리패스 할 수 있는 거예요? 글쎄 프리패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분명히 플러스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분이 대외 활동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은행 홍보대사, 그리고 보험사 인성교실 멘토링 이런 대외 활동을 했는데 이런 활동도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이런 것들 위주로만 하신 분들을 많이 봐왔는데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비교를 한다면 도움이 안 된다의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도 해야지예요. 네. 거의 뭐 DP의 마지막 화 같은 느낌인데 네. 뭐라도 해야지 인턴은 없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융교실 할까 아니면 홍보대사라도 할까. 근데 이게 됐을 때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첫 번째 함정으로 독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거를 가지고선 서류 합격할 수 있어요. 필기시험 합격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면접에 갔습니다. 네. 근데 보다시피 신한은행 홍보대사래요. 네. 그러면 신한은행 가지 왜 여기 왔어? 어. 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아니면은 뭐 그걸 다 꾸며내가지고 신한은행 경쟁사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알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버무리기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또 이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은 이 사실 홍보대사 혹은 뭐 이렇게 뭐 금융교실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것들을 배울까요? 대단한 것들을 할까요? 사실은 이제 홍보대사 해보셨지 않나요? 네. 대단한 걸 하나요?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대외 활동도 있긴 하거든요. 본인이 네. 도움이 네. 됐다. 네. 그렇죠. 본인한테 도움이 됐던 부분을 어필하는 거는 네.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네. 본인이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홍보대사라든지 아니면 인턴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일들이 제한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자신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어필을 하게 되면은 그것만큼 또 손해 보는 일은 없거든요. 색안경을 끼고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제껴놓고 네. 난 진짜 은행원이 되고 싶고 은행에 가는 길에 이런 것들이 기회가 있어서 내가 한번 참여를 해봤다 정도의 로열티적인 거, 그냥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아니라 은행업에 대한 로열티로 어필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지나치게 욕심을 낸다? 그러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은행도 은행원 출신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은행 취업을 하실 때 어떤 점을 어필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그때 딱 직전에 인턴 경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SC제일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그럼 그때는 SG제일은행 가지 왜 우리은행 왔어요? 이런 질문을 안 받으셨어요? 전 그래서 단 한 번도 한사코
SC 제일은행에 대한 자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 이 일을 해봤다라는 얘기조차 어필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그때 답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아, 네, 네. 답을 안 했습니다. 아, 그리고 왜 지원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행이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은행이라서 지원했다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빛은행부터 이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해서 이 로열티를 가져갔어요. 네. 근데 그게 또 저한테는 독이 됐죠. 왜죠? 다른 은행들은 떨어졌으니까. 네. 아, 저 방금 모범 답안 저는 건축골님이 참고하시면 좋을 모범 답안 답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타사에서 이 신한은행에서 대학생 홍보대사 하신 거를 어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질문이 들어올 때까지 어필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것도 좀 건설록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물어본다면 그때는 솔직하게 답변을 네. 해야겠지만 이걸 중심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뭐 신한은행이면은 괜찮겠지만 네. 다른 은행이면 조심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양날의 검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제트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외 활동? 저는 건셜록님, 발음이 어렵네요. 건셜록님의 의견과 살짝 좀 다르긴 합니다. 다릅니까? 저는 그래도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네. 낫다라는 주의예요. 저도 대학생일 때 굉장히 대외 활동 열심히 했었고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대학생 신분으로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직무와 산업에 대한 이 실무 경험 파트들이 사실 중고 신입들에 비하면 좀 한정적일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아무래도 대외 활동이나 인턴밖에 사실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대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 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내가 높여오려고 노력을 했으며 더불어 내가 여러 사람들과의 협업과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 말씀 주셨듯이 신한은행 면접에 갔는데 SC 제일은행 맞나요? 네. SC 제일은행 우리은행 면접에서 이제 SC 제일은행 인턴이요. 예. 만약 이제 타사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뭐 대외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 주셨듯이 당연히 먼저 이제 질문하시지 않았는데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만약에 그런 질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당연히 우리은행에 정말 너무 오고 싶었지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런 대외 활동도 좀 경험을 해봤다. 근데 뭐 이제 업계에 대한 공부도 좀 할 수 있었고 직무에 대한 실무 경험도 좀 해볼 수 있었던 게 나한테 굉장히 큰 강점이 되어서 우리은행에 입사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니까 또 그거에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리가 자소서 면접에 쓸만한 에피소드를 만들기에는 정말 이만한 요소가 없다라는 그렇군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유, 오늘 건축꿀님께 아주 도움되는 꿀팁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건축꿀님께서 대학교 지금 4학년이고 학점도 좋고 이렇게 대외 활동, 자격증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사연을 올렸을지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본인이 노력했던 것들도 뭔지 잘 알고 있고 뭘 변화해야 될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단 한 가지 자기의 노력으로 변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뭐죠? 사실 학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이게 직업국이라고 써놓은 그 이유의 비하인드에는 대부분 이제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력 때문에 과연 취업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 커리어를 쌓는다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충분히 지역 인재보다는 서울 인재로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높은 확률로 그냥 난 이 지역에 살지 않고 서울로 가고 싶어라는 생각 때문에 네. 서울권이랑 경쟁하기 위해서 그들과 대비를 했을 때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답을 드리자면요,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네, 서울권 인재들도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 정도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특히 자격증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본인이 분명히 경쟁 우위에 있고 어학적인 측면만 조금만 담보가 된다라고 한다면요,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네. 서울 인재, 지역 인재 그 중에서도 서울 인재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본인도 한번 커리어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커리어로 지역 인재로 지원한다? 그럼 필기 시험만 잘 통과한다라고 한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쉽게 취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은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게 거의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네. 본사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죠. 그럼 커리어적으로
이 지점에서만 일하는 거지 본사에서 내가 트레이딩 부서라든지 아니면 심사역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은행원을 하고 싶은 건지 은행 안에서 특정 부서라든지 특정 직무를 더 하고 싶은 건지 생각을 구체화하신 다음에 쉬운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길로 가더라도 남들과 한번 경쟁해 볼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트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본인이 질문에서부터 NCS 준비냐 인턴이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하신 거 보면 저는 이 두 개가 좀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질문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누군가 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하셔야 되고 제가 좀 늘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다른 친구랑 동점을 받은 거예요. 서류 점수에서. 근데 그 친구는 인턴 경험이 만약에 있었고 뭐 혹은 이제 NCS 필기 점수가 만약에 나보다 더 좋았어. 그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본인보다 더 점수가 조금이라도 높은 친구가 합격을 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상대 평가이고. 그래서 누가 탈락하게 될지를 좀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아 그래 나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드신다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두 개 다 해야 되겠구나라고 네. 아마 확신이 들 거예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분에게 아직 영어 성적이 없거든요. 이분이 목표로 하시는 게 오픽 IH 그리고 토익 90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어학 성적이면은 은행권 취업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뭐 일단 문제가 없다라는 그것만 답변을 한다면 예스. 왜냐하면 이제 어학 점수를 제출하는 게 필수 조건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다른 친구들도 거의 한 900 초반대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하지만 명심해야 되는 건 당연히 어학은 고고익선이다. 이왕이면은 영어를 잘하는 친구를 데려다 쓰지.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는 없을까요?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요? 990점.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다. 보통 990까지 받을 경우에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네요라는 질문을 하면서 네. 왜 글로벌 전형이라든지 어. 다른 기타 전형으로 지원을 하지 왜 굳이 행원이 되고 싶어요라는 질문을 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영어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왜 지원했어요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실제로 들어가셔서도 여러분들 영어 성적 제출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서도 2년마다 갱신을 해야지만 내가 영어를 쓰는 부서에 이 발령이 난다든지 아니면 해외 발령을 내기 위해서는 영어 성적 필수거든요. 그렇군요. 숙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이 또 이렇게 지금 취득하신 게 4년 전에도 취득을 하신 성적이고 맞아요. 이게 어학 점수가 2년마다 또 갱신이 돼서 이게 또 취준생들한테는 참 고민이 되고 또 이렇게 돈도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대학생들이 어학 점수를 취득을 한다면 언제부터 준비를 해서 딱 취득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재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4학년 1학기, 근데 늦으면 4학년 2학기 정도에는 꼭 취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그 유효 기간, 만료 네. 기간이 2년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당연히 2년까지 걸려서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고 이제 준비한다. 근데 넉넉하게 2년의 기한이 있으니까 4학년 1학기부터 2학기 그때 사이에 한번 따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축군님도 지금 딱 시기가 알맞으니까 지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인턴이 꼭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인턴은 당연히 필요한 건가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의 한 표입니다. 특히 행원을 이제 지원하시게 된다면 인턴을 하면서 직접 하시면서 직무에 대한 이제 간접적인 경험도 해보실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객도 직접 응대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선배들이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이런 것들도 옆에서 좀 보실 수 있고 뭐 금고 직원들과의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형성해 보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인턴 하시게 되면 플러스 점수 받는 회사도 있잖아요. 뭐 IBK 기업은행 같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좋은 경험이자 스펙이 될 것 같아서 꼭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스펙 수사대 이제 건축골님의 스펙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록부터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건설록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빠밤. 사건 발생. 은행 준비 잘하고 있는 걸까요? 증거 수집을 해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왜 질문했지? 수사 결과. 지원하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조금 더 본인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인턴 지원과 병행했으면 좋겠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어드바이즈를 해준다면 네. 은행만 지원하지 마라. 이 정도 스펙이면 캐피탈사도 지원할 수 있고
다른 타 업종도 지원 가능하니까 좀 이렇게 경쟁력을 넓혀가지고 많은 곳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 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제트의 스펙 수사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김제트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네, 일단 사건 발생 같은 경우에 금융권을 위한 스펙을 잘 쌓아왔지만 명확한 길을 알고 싶어 이고요. 증거 수집 같은 경우에 잘 준비했다. 그래도 유종의 미가 중요하니까 인턴이나 NCS 공부 명확하게 하셔라. 그리고 수사 결과 어학, NCS 준비 꾸준하게 하고 인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건축골님이 내 친동생이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주꾸라 열심히 살았어.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홍보대사, 인성교실, 멘토링 이거 다 거의 수동적인 거잖아. 능동적인 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물론 IBK밖에 은행 인턴 없어. 근데 그 상황에서도 금융공기업도 인턴 많이 뽑는단 말이야. 절대 간과하지 말고 이거 인턴 꼭 지원해가지고 좋은 결과 내길 바래. 네, 자, 김제트께서도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해주시죠. 친동생. 네, 그래, 주꾸라. 김주꾸. 김주꾸라. 그래. 일단은 너 어차피 해야 돼. 어차피 해야 스펙 높여서 붙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인턴도 하고 NCS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냥 잠을 자지 마. 그냥 계속해. 붙을 때까지 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다시 만나요.